이게 오늘 우리가, 네, 읽었던, 11페이지까지 읽었던 내용을 제가 짧게 발췌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페이지까지더라고요. 제 책에는, 제 책이 좀 오래돼서 뭐 페이지가 같을지 모르겠지만, 추천인의 말하고, 네, 목차 정도. 매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하거나 아니면 발췌를 하실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하면 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가볍게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 책 한번 살짝 발제해 볼게요. 이 책은 86년도에 출간이 됐어요. 1986년도에.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저는 이 책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을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이시고요. 여성 작가신데 유대인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련된 내용들도 되게 많고. 근데 25년간 선체험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보면 이런 선체험, 뭐 깨달음, 경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글쓰기하고 이 책, 이게 접목이 됐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쓰기 책, 뭐 어떤 뭐 우리나라 뭐 글쓰기 책들 보면 이런 내용보다 글을 어떻게 써라, 뭐 문장을 짧게 써라 이런 내용이 준데 여기에는 약간의 이런 뭐 어떤 깨달음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많아요. 이분이 이제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한 작법론이 아니고 진정한 창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좀 다뤄요, 보니까. 예, 좀 약간 오랜 명상 체험도 이분이 하셨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한테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 제 마음에. 좀 깊은 책이라고 보이더라고. 근데 이 책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작품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계시죠. 네. 추천인의 말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여요. 이 추천인이 뭐 주디스 게스트라는 어떤 여성 소설가셨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말 짧게 뭐 추천 짧진 않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 추천서를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4페이지 저 책에 보면. 나는 단순한 사실만 나열하거나 재미있는 일화나 적고 많은 작가로 끝나고 싶지 않았다. 내 가족의 진실을 찾아내어 작품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소망이 있었다. 이 추천인이 나탈리 골드버그한테 이 책을 받았나 봐요. 추천서 써달라고. 근데 이분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이 추천인, 주디스 게스트라는 분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그냥 가족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나 일반적 일화나 이렇게 적고만은 작가로 끝나고 싶지 않고 내 가족의 진실을 찾아내고 싶다라는 얘기. 예. 이제 제가 여기서 또 글쓰기에 관련된 팁이나 그런 내용이 떠오르죠. 네, 제가 뭐 책 쓰기 수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 일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고 싶다라는 얘기. 진실이 결국은 뭐냐면, 네.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의견이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에 대한, 가족 이야기를 쓰면서 뭔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하나를 뭔가 꿰뚫는 의견이나 주제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은 이랬다, 내 가족은 저랬다, 할아버지는 이랬다, 내 남편은 이랬다라는 그런 일상적인 일화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도 적는 건 필요했지만 뭔가 이런 의견, 주제, 제가 계속 책 쓰기에도 말했던 이런 걸 꿰뚫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신 거죠. 내 가족의 진실을 찾아내 작품에 완성시키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라. 결국은 우리는 이런 의견이나 진실이 주제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일화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써놨죠. 저한테는 인사이트 있어서 5페이지인데, 작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 작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글을 쓴다. 그냥, 그동안에 제가 책 쓰기 수업을, 뭐, 여긴 분들을 다 들으신 분들이니까, 책, 글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지식이나 정보를 저자가 취득했던 거를 독자들한테 알리는 게 글의 목적이잖아요. 책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요런 거 아니까 요런 거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독자님들. 그게 목적이긴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글 안에는 그렇게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 안에는 저자의 상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저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게 언급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이런 객관적인 어떤 정보뿐만이 아니라 저자가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견을 내세우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디스라는 분도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그냥 저한테 너무 인사이트 있게 다가와서, 네. 그래서, 저희가 책 쓰기 수업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거죠.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는 책을 전달하지만 자신의 의견도 표현이 돼야 한다. 이 정보를 어떻게 난 생각한다라는지. 네. 독자는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저자가 어떤 의견을 내세우는지 그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것도 하나의 그거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이야기를 쓰고 있었죠. 가족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있었던 추천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의도대로 조종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들이고 있었다. 가족 이야기 소설 쓰고 있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보기 전에. 이 책 추천사를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추천사, 이 책을 받기 전에 막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한 거죠. 너무 내 의도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힘이 들어 있었고, 나는 경건하게 네라고 대답할 자리에서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답하며 끊임없이 걱정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앞으로 나갔어야만 했는데 이런 간단한 지시를 몰랐다라고. 저도 여기서 또 하나를 끄집어냈죠.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쓰면 또 제가 책 쓰기에서 자신의 일상 얘기를 쓰면 자신의 일상이나 가족 얘기는 어떤 누구도 모르는 얘기죠. 나만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대가가 와도 내 가족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상을. 그런데 우리가 글쓰기가 왜 어렵냐면 이분이 하시는 얘기 이거죠.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쭉 쓰면 되는데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 이건 내가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내가 바라는 가족 이야기라면 이상향적인 건 저렇게 가야 좀 더 좋지 않겠어? A로 가야?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죠. 진솔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냥 네라고 하고 일단은 쓰시라는 거예요. 의도대로 조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가 글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설을 덧붙이면 쓰고자 하는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나 일상 얘기는 내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분야잖아요.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충분하다면 의도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그냥 생각이, 자판이, 글이 끌고 나가는 대로 드드드드드드드 그냥 나가세요. 많이 알고 있는 분야라. 그런데 혹시 조금 전문 분야라고 말이라, 내가 지식과 경험이 좀 부족한 분야, 아직까지. 의도가 필요하죠. 어떤 책도 내가 좀 읽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도가 필요해서 조금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 가족, 일상, 이런 분야는 그냥 글이 끌고 가는 대로, 내 생각이 끌고 가는 대로 일단은 드드드드드드드 써보세요. 네. 그게 정말 제가 봐도 이 지금 주디스 게스트가 말했던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어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 네. 그것만 해도 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이분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써놓죠. 7페이지인가요? 네. 여러분은 이 책을 늘 책상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슬픔과 후회를 덜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뭐 책 쓰기, 서문 쓸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다고 했죠. 네. 이 책을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어떤 그 노하우를 취득할 거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해결이 될 거야, 이 책은. 뭐, 이 얘기를 쓴 거죠. 뭐, 슬픔과 후회가 없을 거야, 이 책을 보면 나는. 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찬사를 주죠. 더 나아가 이 책은 여러분 인생까지 구원해 줄지 모른다. 이런 저자의 추천인의 말 한마디는 아마 저자한테 엄청난 큰 행위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게 당신 인생까지 이 책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얘기. 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 추천인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제가 발제하고 잠깐 발제했던 요만큼입니다.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나 뭔가 있으시면 네, 편안하게 채팅창이든 말이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 아유, 그 PPT가 더 깔끔해지셨어요. 작가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깔끔해진 게 아니라 예. 약간 그 유튜브에 올리려니까 너무 제가 추구하는 거는 흰 바탕의 글이었거든요. 저는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또 유튜브에 올리려니까 그래도 그 옆에 프레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있는 프레임 그냥 따다 쓴 거예요. 아, 근데 그것만 바꿔도 이렇게 확 틀려지네요, 이제. 네, 좋습니다. 멋집니다.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냥 이렇게 추천의 말도 넘어갈 수 있었던 거를 우리 작가님께서 음, 또 짚어주시니까 한 번 더 보면서 그 글을 음, 또 내 해석으로 만들어서 하면 어, 그 새로운 문장이 또 탄생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깊었고 음, 아까 책을 그냥 낙사하듯이 써라라는 것이 말은 들렸지만 이렇게 또 PPT로 보는 그 문구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또 실천을 해봐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불끈불끈 타올랐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책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약간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네, 그 좋은 책은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잘 시켜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의견이나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나 읽었었던 느낌이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 선생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게 추천의 말하고 목차만 읽었거든요. 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목차만 읽었는데 이 책을 이 책 5페이지에 보면 이 책은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고 글을 쓰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모든 방법이 들어있다. 이게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음, 위에도 좋은 글은 있지만 그 페이지는 줄을 되게 많이 쳐놨네요, 제가. 예. 음, 책을 네네. 10쪽가량 읽었을 때는 추천의 말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20쪽을 음, 썼을 때는 음. 추천사를 써내려가고, 30쪽에 이르자 종이 2장을 다 채웠다. 이거. 그래가지고 기대가 그냥 아주 만빵입니다. 뭐야.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 뭐 이런 기대. 예,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이,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좋았으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추천사를 다 2장을 그러니까요. 채워버렸을까라는 게 이제 예, 예. 그려지죠. 네. 네. 참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추천사를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천사를 받아보면
아직 신인 작가들의 글에서는 막 그런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조금 약간 오버해서 쓰는 게 또 추천사의 또 목적이기 때문에 쓰긴 하는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 한 권 보내줘서 리뷰 부탁하는 책들 보면 정말 울컥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냥, 음, 읽다 보면 막 그려지더라고. 이거 써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추천인도 이 추천사를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 아, 이게 음, 정말, 이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추천사 써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추천사 첫 문장에, 고민이라는. 난 이거 못 쓴다고 해야 되는데 막 하는데 읽다 보니까 추천사를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음.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네, 우리, 네, 신동희 선생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게 그 정강민 작가님 요 이제 요약을 보면은 아까 우리 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음, 이 서평이라든가 독후감이 제2의 창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 저도 나중에 종이책 쓰면 추천사는 정강민 작가님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요 내용 중에 제가 이제 SNS 페이스북에 어제 밤에 이제 조금 읽다 보니까 좀 교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단전호흡 명상을 좀 하거든요, 사실은. 요 작가님의 이제 그 첫 페이지인가 여기에 보면은 그 사색을 위한 글쓰기를 위한 그러한 그 명상과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한 바로는 아주 깊게 뭐 이렇게 깨친 건 아니지만은 책을 읽어서 얻는 깨달음도 있지만은 조용한 가운데서 명상과 호흡을 함으로써 깨닫는 게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국선도라는 그 단전호흡인데 이게 종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민족 전례의 심신 단련을 위한 양생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오랫동안 했고 이제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이 혼자만의 이제 사색을 하지 않는 삶은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어,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고독이 고립이 아닌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 유형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사해 보셨죠? 뭐 ESTP, 뭐 INTP 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두세 번 계속 한 게 똑같이 나왔어요. INFJ. 요게 이제 그 유튜브 보면 인프제라고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약간 사색형이에요. 어, 그런 쪽이고 이제 약간 좀 소심하면서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 뭐 이런 성격인데 그게 아마 저도 책 쓰기에 좀 많이 이렇게 어, 들어온 것 같고 흘러 들어온 것 같고 이제 이게 책 쓰기 할 때 아까 보면 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라 이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10시, 11시 되면 다음 출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각성 효과가 생겨요. 글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막 그냥 심장이 뛰면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각성 효과도 필요하다 글쓰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네. 역시, 네. 우리 신 선생님이 사색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실 얘기 확실히 많으신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또 우리 담임 선생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시거나 없으시면 채팅창도 괜찮고, 네. 네, 저 아까 MBTI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ISFJ여가지고 임금님 옆에 책 사거든요. 제가 직접으로 뭘 리더하지는 못하지만 옆에서는 되게 도와주고 누가 이끌어주면 되게 잘 나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듣고 나니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책 한 권 쓸 수 있게끔 뭐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 듣겠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발췌하거나 또 우리 다른 분이 짧게 발췌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질문도 제가 좀 드릴 거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제가 뭐 그 전에 이제 스토아 철학책 할 때는 거의 질문으로 많이 채웠어요.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걸로 많이 채웠는데 이번에는 질문 답변을 뭐 간단하게는 하겠지만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제가 지정된 페이지 알려드리면 열심히 한번 짧은 페이지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사를 하거나 자신의 글을 한번 꼭 요 문장 이 글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책대로 뭐 그냥 글쓰기 관련 책을 꼭 쓸 건 아니고 자신이 쓰고 싶은 책에 여기 있는 문장을 활용해 보는 뭐 그런 느낌도 좋고요. 어떻게라도 그렇게 하셔서 카페나 이런 데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 가져볼 거거든요. 네. 그럼 또 분명히 또 달라요. 자기가 썼던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또 확실히 달라요. 읽는 게 우리 몸에도 훨씬 더 좋다는 얘기,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어, 그, 혹시 또 다른 뭐 하실 얘기나 질문이나 제가 했었던 얘기에서나 뭐 독서법에 관련돼서나 혹시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일부러 막 질문을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하려고 오늘 첫날 막 제가 질문하면 또 좀 그럴까 봐 오늘은 좀 그거 했는데 네.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게 이 얘기가 저한테 좀 와닿았거든요. 아니, 이게 가족 얘기 쓰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 일화나 자신의 사실관계를 제가 계속 쓰라고 하잖아요. 책 쓰기에서. 일화 쓰셔라, 사례 쓰시라.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가족의 진실을 찾아내 작품으로 완성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 정말 이 글의 주제나 의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왜 의견이나 주제가 이 글에서 왜 이렇게 한 꼭지에서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 이진 선생님. 아, 방향 설정이죠, 목표. 네. 목표가 있는 사람이 길을 안 잃고 가듯이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주제나 이런 것이 뚜렷하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게 전달이 될 것이고 음, 글의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것 음. 때문에 예, 네네. 아, 너무, 너무 정답을 말씀하셔서, 네. 우리는, 네. 하여튼, 맞고요. 네. 너무 뭐, 말씀 잘하시네요, 진짜. 음, 또, 다른 분들, 네.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여하튼, 네. 네. 강의사님? 네, 네. 부르셨습니까? 네. 왜 책에서 이렇게 글의 주제나, 의견이 중요할까요? 아, 일단은 제 의견을 그 주장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에 있어서는요. 음, 하고 싶은 얘기를 음,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앞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 근거를 찾는 작업이지 않을까, 책을 음, 만들려면. 그래야 음, 내 주장에 이제 힘이 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혼자 찾기에는 힘들고, 또 하다 보면 기존에 삶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잠시 멀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 리더자가 좀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모임을 가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휴일 아침 어, 많이 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작가님을 저기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도 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정강희 작가님의 얼굴만 봐도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아,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주제 했는데 결국, 네, 제 얼굴 보면 기분 좋아진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네, 또, 네, 우리 신동익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의견이나 주제가 중요하다 이거죠, 작가의. 네, 왜 중요할까요? 신 선생님의 의견은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창작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독보적인 거고, 세상에 유일무이하고, 그래서 독자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선택과 시선을 네, 받게 된다. 그렇죠. 뭐, 신 선생님 말씀에, 네, 저도 다 동의가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에세이들 보면요. 많이 시중에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 에세이들 보면 의견이 명료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사실관계를 쭉 그냥 슥 풀어낸 글들도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젊은 여류 작가분들, 뭐 꼭 여류 작가라고 하니까 또 여성 편향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되게 20대인데 그냥 글이 쭉 이렇게 에세이인데 그냥 사실관계만 쭉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이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읽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의견이나 자기 주장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잘 나가는 책들도.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이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저자의 생각인 거예요. 철학. 나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 라는 거. 예. 그래서 제 스스로가 느끼죠. 아, 나는 글쟁이는 아니다. 약간 철학지향적인 사람이구나라. 많은 책들 보면요. 꼭 의견이 주장이 명료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약간 선택하실 필요도 있다. 너무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의견만 내세울 건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조금 깊어지려고 하면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자신만의 의견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글을 한번 보세요. 이번 책도 보시고 다른 책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의견이 별로 없는데? 라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그럼 또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이건 별로 의견이 없네? 그냥 약간 감동만 주려고 애쓰네? 뭐 이런 게 보일 거고, 어떤 책은 또 명료하게 이렇게 의견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바니 선생님은 또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네, 없으셔도 뭐 됩니다. 정보는 네이버나 검색만으로도 동봉책으로 충분한데 이제 책이 되려면은 어, 의견이나 주제가 없으면 책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나만의 책으로서요. 그리고 어, 책만 그냥 보고 내용만 보는 이보다 그다음에 내 관점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써 내 관점으로 사색해야지 내 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네, 아우, 네. 좋은 팁이죠. 우리가 정보만을 이야기한다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찾아서 정보를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죠, 지금은. 1초 만에 다 답을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아닌 책을 본다는 얘기는 저자의 생각이 듣고 싶은 거죠, 결국은. 예. 여기서 독자는 객관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저자가 그 객관적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견을 내세우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바니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네, 제가 책 쓰기에서도 참 많이 주장을 했던 거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이야기가 되죠. 요즘에 근데 뭐 챗 GPT는 뭐 자기 의견도 주더라고요. 찾아보면. 챗 GPT 검색해보면 의견도 이렇게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 인류 문명이 갈까, 정말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네. 갑자기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 챗 GPT가 우리를 대신할까요? 인간을?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에요. 네, 이진 선생님.
챗 GPT가 우리를 대신할까요? 아, 대, 글쎄요. 어, 대신 함께는 가는 건 맞아요. 함께는 가는 거는 맞는데, 우리를 대신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어, 예, 예. 네. 한희 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챗 GTP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유료 강의를 들었는데, 어, 이것만으로도 책을 쓸 수 있고, 이것으로 블로그를 쓸 수 있고 해서 제가 이게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검색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챗 GTP 말고도 이제 국내에 뭐 그런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물었는데 틀리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얘를 신뢰할 수는 없겠구나. 근데 뭐 잘 활용하시는 분은 잘 활용하시던데 저는 아직은 완성도가 되게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만을 믿을 수는 없고 내가 아는 것을 가끔씩 정리해 줄 때, 이것 맞아, 저것 맞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활용을 잘 해서 책을 만들 때 뭐 목차 같은 거 해줘. 그리고 목차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준데 물어볼 때마다 다르니까 내가 필요한 목차가 4개일 때, 뭐 20개, 30개의 목차를 만들어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목차를 골라서 이제 그렇게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런 것도 있구나. 나도 그거 한번 활용해 음, 봐야 되겠네. 목차 만들어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 네. 주겠구나. 좋다, 역시. 그게 뭐, 저기 굉장히 잘 만든다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감성? 이런 것까지 다 실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어, 내가 표현하는 것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신 선생님은요? 예, 저희 통화하면서 이제 작가님하고 저도 경험했는데 그 천지불인구 아시잖아요. 제 글. 거기에 제가 이제 챗 GPT에서 따온 글을 살짝 껴놨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하늘의 뜻이 있느냐, 이게 좋은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반대인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챗 GPT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어, 하늘의 뜻에 대해 우리는 전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인생의 복잡성과 확실성을 인정한다면 하나의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요거를 따왔거든요. 챗 GPT가 약간 지도를 해줘가지고 제 글 속에 하나 따왔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는 작가가 글을 쓰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책 GPT가 써주는 글을 가지고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작가의 몫이에요. 그거를 자기 글에 어떻게 어, 교묘하게 말아내느냐. 이제 요거가 또 관건이 되는 것 같고, 그 카이스트의 김재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이게 GPT한테 어떻게 교묘하게 살살 이렇게 해주면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계속 야 너는 이렇게 진화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얘가 계속 피하더래요. 저는 주인님의 인류의 봉사자지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만든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어떤 그 최고의 지성인가 CEO가 얘기했어요. 결국은 AI가 인간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 인류의 최고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네. 네, 우리 강중혁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도 참 조심스럽네요. 저는 그 GTP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네. 예.
요즘 새로운 문화가 오고 있고 확실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검색해서 뭐를 찾아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보는 그 관점이나 영화 그 에서 이제 미래에 관련된 거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반면에 벌써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계들이. 그래서 다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그냥 제 결론적으로 말씀만 드리면 상황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 음,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대처를 했고 요리점 같은 데에도 뭐 기계들이 이제 서빙하는 것도 다 알아서 해주고 있잖아요. 전문 뭐 교환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목소리들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창조적인 것들은 그래도 못 따라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물론 말씀하신 앞전에 말씀하신 그 선생님께서도 그것까지도 이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인간의 뇌가 무한한 그 상상력과 그리고 어, 감히 그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글쎄 뭐 모르죠. 뭐 그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또 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 TV를 봤는데 그 트루먼 그때 대통령이 일본에 그 핵폭탄을 던졌을 때에도 자기들이 이 정도의 반응일지 몰랐다고 그렇게 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과연 얼마나 이게 변화할지, 일자리는 얼마나 없어질지, 새로운 거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만 뭐 예측은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정하민 작가님의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또 새로운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대는 항상 한다. 예, 네.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아우,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몇 번 써보고 요즘에 또 좀 잘 안 확실한 거는 그냥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의견을 준다라는 거. 예. 네이버나 구글은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찾아줘 하면 그 블로그에 가서 그 블로그의 주인의 의견을 우리가 좀 보는 거잖아요. 정보하고. 근데 챗GPT는 걔도 그런 블로그나 이런 걸 다 활용해서 뭐 찾아냈겠지만 자기가 말하는 의견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단순 노역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지금 뭐 거의 다 대체는 될 것 같은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성적인 거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대체를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냥 의견은 그 친구 챗이 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영성적인 거라든지 정말 인간만이 생각할 수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얼핏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유튜브 하는데 그 어떤 분 또 질문이 그런 거 주셨어요. 챗 GPT 하면 앞으로 글쓰기 직업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술적인 정보적인 거는 분명히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이런 컴퓨터나 이 챗이 분명히 다 대처할 것 같고요. 했고요, 벌써.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 수많은 정보를. 그런데 그런 예를 제가 들었어요. 음, 저 친구가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디스하는 건지 이런 미묘한 감정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나를 까고 있나? 디스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칭찬해주고 있나? 이런 미묘한 감정은 챗도 그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는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날 지금 까고 있는 건가? 아닌가? 야, 요런 느낌에서 저 단어에 썼던 거는 날 까는 건데 저거는 나를 까지 않는 거야. 칭찬해 주는 거야. 이런 제가 지금 얘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요런 거는 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앞으로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런 생각은 저도 좀 들어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여하튼 챗GPT는 영원한
앞으로 더 진화되면 진짜 어떻게 가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또 혹시 또 뭐, 오늘 좀 질문이 좀 없다 보니까, 네. 갑자기 질문을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네.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무슨 일 하고, 네, 좋네요. 네. 네. 뭐, 우리, 뭐, 간단하게 자기, 뭐, 하고 싶은 얘기, 소개 있으시면, 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정강민이라고 하고요. 어, 이 나탈리 골드버그처럼 약간 이런 선이나 깨달음, 이런 얘기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더 또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읽고 쓰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깨우침을 되게 바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런 깨우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성장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다른, 네, 우리 이진 선생님. 예. 이명자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명자 선생님은 그 개명하셔서 이진입니다. 지금은 성함이. 네. 예, 맞아요. 예. 60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갖다가 과감하게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면서 이제 살아도 될 나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작은 사업, 큰 사업, 뭐 이제 또 하나를 또 하게 될 것도 같아요. 예. 어, 그, 그동안은 제가 늘 최선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살았었거든요. 나는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 들어오면서 이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최선이란 단어는 굉장히 소극적인 단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앞으로, 어,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하루를 정말 전력 투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분들과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장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강민 작가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진 선생님은 진짜 금방도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셔서 최선은 소극적 단어래요. 와우. 예, 한 꼭지야, 이런 거는 꼭지의 주제야. 최선은 소극적 단어래. 전력 투구로 바꿔야 된대. 이런 게 정말 인사이트 있는 얘기죠. 와, 대박이야. 네, 멋집니다. 네. 또, 네, 우리 강중혁 이사님. 네. 네. 아유, 저는 이명재 선생님 같은 그런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정강님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참, 더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어,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고 있고요. 웨딩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15년 했고, 웨딩 쪽에 일한 지는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만났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이 좀 안 나와가지고, 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좀 해탈하는 마음으로 이 자체가 너무 좋아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쓰다 보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하고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만 된다라는 목표 하에 열심히 달렸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좀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잘한 부분은 스스로 칭찬도 좀 하면서 좀 쉬엄쉬엄 가기도 하고, 어, 좀 뭐랄까, 인생에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 모르면서 살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좀 인생을 음미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멋지십니다. 이제 그래서 책 쓰기도 제 삶의 다는 아니고 일부로서 이제 가져가면서 좀 흥미를 즐기고 또 삶의 질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그다음에 내 주어지는 환경에 일을 하면서 일도 좀 줄여가면서 좀 나를 계속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님하고 말씀하시는 결이 좀 맞아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 새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뭐 세 달 정도 되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공유하고 반성하고 또 웃고 또 생각도 많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강 이사님은 정말, 네, 정말 열심히 지금도 살고 계시고, 뭐, 여기 다 열심히 네. 사시지만, 여하튼 뭐, 정말 뭐, 앞으로 계속 더 크게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옆에 주변 분들도 많이 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네, 우리 신동익 선생님? 네. 예. 저기 요번에 요거 독서 모임이 저만 처음인가요? 다른 아니요, 아니요. 새로 이렇게 우리 바니 선생님도 바니 처음이에요.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예, 예. 예. 저는 가면서 바니 선생님 소개하셨나요? 아직 아니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죠? 예, 예. 네. 제가 두 분 말씀드리면서 어 이진 선생님 이제 예전 함자가 이명자님이라고 해서 예, 제가 그 트로트를 좋아하는데요. 예. 나훈아의 명자야 나오죠. 명자야. 네, 그 좋아.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는 금융업 증권사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은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 커넥팅 더 닷이라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연설 중에. 인생에 예. 어떤 점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연결돼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됐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자꾸 이런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글쓰기에 관심 갖게 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제 생각이, 이게 운명인가? 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즐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이 글쓰기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별은 내 별 하면서 하나씩 따오듯이 반짝이는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 중에서 저 문장은 내 거, 저 단어는 내 거 하면서 그거를 맞춰 나갈 때 비로소 빛나는 내 글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정강민 작가님과 저는 같은 과, 같은 종, 같은 속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이것도 운명이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과 만난 것도 아주 좋은 인연이자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강의 하시는 분 같은데 네. 금융권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우리 신동익 선생님은 고전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러셨군요. 아, 예, 그 고전에 관심이 많으셔서, 하여튼 뭐, 고전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분야잖아요. 그게 그냥 낭창하게 생각해서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되게 또, 이 모임 자체에서도 또 도움도 많이 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여하튼, 신동익 선생님도 분명히 더 좋은 삶을 사실 거라는 게 뭐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데, 앞으로 더 제2의 인생은 더 찬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바니 선생님은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요. 네, 원래는 강의 같은 걸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보험 설계사로 이제 이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어, 암이 걸려가지고 1년을 거의 항암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1년은 저 아, 생활에서는 그런 병원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니까 내가 1년 동안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런 그러니까 발전이 없이 보냈네. 이게 뭐 정신적인 성장, 뭔가 성장이 없이 보냈네 생각에 치료가 끝난 후에 너무 마음이 조급해졌어. 그래서 강의를 하루에 몇 개씩 듣고, 나도 나를 찾아야 되고, 나의 코어 컨텐츠를 찾아야지 발전이 있을 텐데, 이런 그 생각으로 해서 너무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만 듣지 아웃풋은 또 안 되고, 너무 많은 거니까 더 힘들고, 그 중에 이제 내려놓기를 했는데, 이제 정강민 작가님께서는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책 쓰기 강의도 신청을 안 했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 음,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책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는 나 힘들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청을 안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책을 쓰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 책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의 신청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난독증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되게 느리게 읽고 가끔은 책을 읽었는데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지 생각을 못 이렇게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다른데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독서 모임은 내가 읽은 책을 30분 동안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조금씩 읽고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더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오늘 읽었던 그 부분도 이제 작가님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글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 생각하면서 가는 거에 좀 따라가지 않나 저는 막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생각한 거 글 쓰는 건 괜찮은데 내가 생각한 걸 지금 당장 얘기하는 되게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네, 바니 선생님은, 네, 정말 큰 일을 겪으셨죠. 우리가 볼 때,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뭐 별로 그런 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 분명히 저는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멘탈이 엄청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또, 근데 이 멘탈이 엄청나다는 거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이게 자기 걸로 완전 흡수되거든요. 이런 일을 겪었고, 그거를 객관화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결국은 자기의 삶을 좀 글로 좀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오면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많은 위안을 주실 거니까, 이런 일 이렇게 겪었어,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엄청난 동기부여 되실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되게 또 발전에 대한 욕심도 엄청 많으시고,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이제 너무 조급한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조급함만 좀 내려놓으시면, 네. 천천히 조금씩 하시다 보면 분명히 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실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신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 뭐 누구나 겪을 수도 없잖아요.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라도 겪으셨으니까 분명히 그게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거다. 그게 뭔가로 나오시면, 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삶을 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말씀들 하셨던 얘기들 하시는 일들 좀 말씀 들으니까 네. 약간 좀 침울하다기보다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어떻게라도 서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네. 여하튼, 네. 우리 또 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채팅창에, 네. 또 바니 선생님께, 네. 힘을 또 음, 주시는 글도 남겨주셨네요. 네. 입니다. 네. 여하튼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서로 위하고, 이렇게 힘이 되는 게, 결국 이런 책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셨을 때 힘내도 있지만 이렇게 책 보고 짧은 페이지 보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또 떠올릴 거고 각자 다 다른 생각을 떠올리시겠죠.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이야기 한 번씩 해보면 예,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실 거죠. 예. 성장의 결과물을 조금씩 또 글로 쓰시면 분명히 더 나아진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좀 짧게 질문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음, 좀 유연하진 않네요. 아주 유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하여튼 근데 저는 이명자 선생님, 이진 선생님 보면서 참, 이게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들고, 누르세요. 아니,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여하튼, 네, 저도 빨리 더 많이 성장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오늘은? 네. 네. 질문 안 하고 그냥, 네. 우리 이명자 선생님, 네.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예. 제가 이 차례를 갖다가 쭉 읽는데 제가 음, 좋은 거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줄을 쳐놨더라고요. 예. 네. 아, 뭐든지 요 세 번째 멈추지 말고 써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별표를 해놨는데 어, 어떤 일이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내가 계속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3개월 또 그 다음 3개월 또 그 다음 3개월에도 계속 만나서 한 길을 향해 같이 동행하는 그런 멋진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네네. 제가 볼 때 이명자 선생님의 그냥 삶의 화두인 것 같아요. 정말 멈추지 않고 가시는 거. 네, 제가 음, 봐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생활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이명자 선생님도 되게 젊었을 때 큰 병을 앓으셨어요. 예, 이런, 뭐, 나중에 또 이야기 되시면 알겠지만 큰 병을 앓으셨는데 극복하시고 또 지금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저한테는 상당히 지금 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아, 저렇게 큰 병 앓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구나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우리 강 이사님. 네. 아유, 또 그 부처에 있잖아요. 부처의 자마함경에는 그 세상의 이치를 아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루어하는 것과 둘째가 그대로 하는 것, 셋째가 가르침에 의지하여 아는 것이 있는데 가장 높 둘째가 뭐라고요? 그대로 아는 것. 아, 첫째는요? 첫째는 미루어하는 것, 예? 미루어 아는 것? 네, 미루어하는 미루어. 것이지. 네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가르침에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 의지하여 하는 것. 가르침의 의지. 예. 그런데 이게 가르침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약교의지라는 말인데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이제 책이라고 하고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들을 하는데 독서 모임이 사실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많아졌는데도 이 정가민 작가님의 독서 모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어, 그 작가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저도 이렇게 거꾸로 뵈면서 야 정말 이미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 이 진실성이 좀 사라진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래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나도 어쩌면 저 작가님처럼 될 수 있고 그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선택을 했고 많은 분들보다 이렇게 또 소수로 하니까 계속 얘기도 나누게 되고 또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에는 저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됐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제 변할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고 설레거든요. 제 예전 모습보다 현재가 낫고 그 다음 해 모습이 또 더 어떤 모습으로 될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작가님과 함께 하려고요. 네, 네. 아니, 받아주시면.
네, 근데 지금 확실히 강중혁 기사님도 지금 말씀하셨던 뭐 미루어 이런 그대로 가르침 이런 문장 이런 게 안 쓰셨던 분이신데 지금 이런 걸 쓰시는 것 자체는 아니, 결이 아니 뭐 비슷해졌어. 아니 뭐 말씀도 앞에서 막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네, 이런 네, 진리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이제 이사님도 쓰시거든 말을. 예, 전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래죠. 아, 진짜 예전에 이런 거 안 쓰셨던 것 같은데 이런 단어 자체를 네, 되게 놀랐고 하여튼 네, 너무 기쁘죠. 결이 같구나 이제 나랑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신동익 선생님 뭐 한마디 하시고 네. 예, 첫 시간인데 되게 재밌었고, 여튼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책, 책을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넷플릭스에 요새 뭐 더 글로리, 뭐 디즈니의 카지오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서도 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고행이자 치유와 동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리고 글쓰기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같이 하면은 더 수월하고 더 가볍고 더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역시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반희 선생님 말씀 네. 네. 아니,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긴장을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 준비를 되게 완벽하게 하고 돌발 질문까지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정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것이 훈련이 되어야지 저도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죠? 그래서 긴장되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네, 열심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른 성공하는 자기계발서, 뭐 부자가 되는 비법 책 이런 책의 다 기본이 독서와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과 같이 한다면 꾸준히 한다면 저도 성공하는 삶, 뭐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성공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예. 아유, 역시.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예. 네. 네네. 네. 하여튼 우리는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네. 예. 그래야 또 만나고 또 사유할 수 있는 힘도 건강해서 사유가 되죠. 건강하지 않으면 사유가 없어요. 다 귀찮아. 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종료하고 제가 톡방에, 네, 다음에 읽을 페이지 제가 지금 짧게 보면, 네, 그 멈추지 말고 써라 전까지. 그러니까 예. 28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두 꼭지. 예. 네, 책을 예. 읽는 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꼭지 한번 읽는 거. 네, 그렇게 제가 또 톡방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